지금 전세 대출도 막 막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강력한 대출 규제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은행들 여기다 이제 플러스 보험사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금융권에다가 야 대출 줘요라고 이제 확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 뭐 보험사 할 거 없이 지금 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저 대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상품들을 막 막고 막 다 중단시키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막 막아가면서 지금 한마디로 지금 시장의 수요를 막 누르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은행들이 막 대출 규제한다고 막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야 이제 집값 빠지는 거 아니냐. 저 지금 한 달 전에 집 샀는데 저 지금 뭐 망했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세 쪽을 막 규제하는구나. 그러니까 야 이제 전세 끼고 집 못 사는구나. 한마디로 갭 투자하는 거 이제 망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집을 계약을 했지만 저 전세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뭐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해석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대책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예전에도 대출 규제할 때 내가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막 딱 돼가지고 뭐 계약금 날리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전국에 뭐 한 1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봐주진 않죠.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는. 근데 이게 대세적인 흐름이냐 아니냐 정도는 따져봐야 된다. 자, 지금 정책은요. 사실 이게 연말까지 갈까 말까 정도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를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야 은행 너네들 지금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좀 금리를 좀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금리가 지금 1%가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이제 금감원에서 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대출 규제하라고 그랬지 누가 금리 올리라고 그랬어? 라고 해가지고 아니 형 그게 아니라 이제 대출 줄이려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건데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 내가 언제 대출 규제하라고 그랬지 금리 올리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금리 안 올리고 제가 그러면은 이제 한시적이지만 자체적인 규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세 대출 끊고 뭐 40년 상품 다 끊어버리고 아예 어떤 은행은 우리 그냥 대출 안 합니다.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지금 예전에 그 대출 규제랑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대책을 발표를 하고 몇 월 며칠부터 대출 안 됩니다. 뭐 LTV는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투기 과열지구고요. 여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어가지고 너네는 뭐 집 못 사고 너는 뭐 집 사면 뭐 취득세 얼마 내고 이런 걸 막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뭐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아니 뭐 은행들 저희가 감독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뭐 조율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감사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한시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왜 한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가계대출이라는 건 보통 작년 대비 증가가 얼마 됐느냐 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년 단위로 늘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연말이 지나가지고 이제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도가 리셋되는 거예요. 카드 한도가 리셋되듯이 내년 1월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제 뭐 몇 조씩 이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들 입장에서는 올해 6, 7, 8월에 영업이 엄청 잘 됐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달라고 막 와가지고 저 집 살 거니까 돈 좀 주세요 막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출이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좋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이 잘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금감원이나 뭐 이제 정부에서 야 좀 조심 좀 해라고 하니까 이제 눈치 보기를 들어가지만 내년 1월이 되면은 우리도 영업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해야 되는데 저희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봐가지고 풀어질 거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자, 은행 입장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대책이 막 나오고 막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집값 폭락이다라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집값을 폭락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담보로 아파트를 잡았어요. 근데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려는 은행이 있을까? 없죠. 당연히. 왜? 내가 이 담보를 잡아놨는데 얘 가격을 떨어뜨려? 그럼 나는 담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깡통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담보가 안전한 걸 원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가격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서 담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 집값이 막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런 대책은 당연히 풀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정부가 어쨌든 은행을 이제 규제를 좀 하라고 뒤에서 이제 떠미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금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동네들이 다 어딥니까? 과거에는 뭐 지방도 사고 막 했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서울의 비싼 아파트 아니면 이제 정책 자금으로 이제 뭐 5에서 9억짜리들 좀 싼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 증가의 상당 부분이 이 비싼 동네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막 갈아타기 수요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비싼 동네에서 거래가 되면 될수록 대출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액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전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계 주담대에는 지금 말 그대로 주택 담보 매수용 대출도 있지만 전세 대출도 같이 지금 껴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 증가세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잡긴 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몇 달 전부터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부동산 이거 잡아줘야 된다. 정부에서 뭔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거를 해줘야지. 나 지금 금리 내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가 잡히면 금리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지금 너네 때문에 내가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은행의 저런 제스처를 우리가 미리 지금 맞춰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이거 겸사겸사 지금 이번에 좀 세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대출 증가가 어쨌든 심상치 않고 지금 막 언론에서 계속 뭐 전고점 뚫었다고 하고 뭐 계속 뭐 180억에 팔렸느니 뭐 200억에 팔렸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욕먹기 딱 좋은 포지션이란 말이죠. 자, 거기다가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내릴 수밖에 없게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안 잡히면 내가 이거 내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시장을 좀 잡아가지고 이 금리를 낮춰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좀 덜 가게 해놔야 그래야지 뭐 한국은행도 조금 부담이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일 확률이 높다. 자,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금리 인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부동산 잡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경제를 좀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GDP나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 기업들은 지금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쪽, 뭐 반도체 뭐 이런 쪽 자동차 이쪽 대기업 직장인들은 성과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내년도 연봉 높아지겠는데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인구수로 봤을 땐 소수죠. 소수고 다수들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폐업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뭐 지금 지인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잘하는 분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안 되는 곳들은 정말 심각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그 소비를 이제 확 줄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 안 쓴 지가 좀 됐죠. 고금리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원래 이제 코로나 때 대출 받아놓은 것들도 있었고 안 망해보려고 막 어떻게 막 사업자 대출도 쓰고 막 신용대출에 카드론도 써가지고 막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더 힘들다 보니까 이거 나 좀 살려줘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연체 비율도 지금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근로자도 많지만 자영업자도 OECD에서 유독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연관된 산업들도 다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정부가 봤을 때는 금리라도 좀 내려줘가지고 시장에 좀 돈을 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죠. 푼 돈을 좀 가지고 가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야, 너네 그냥 돈 조금 아껴 써 라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면 금리 인하라는 거는 반대인 거죠. 자, 내가 돈을 좀 가져왔으니까 니네 막 돈 좀 빌려가고 급한 데 있으면 좀 막고 그렇게 해라 라고 돈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집값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금리 인상과 인하는 특정 타겟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장에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라는 거는 막 알아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으로도 가겠죠. 당연히 가겠지만 소비로도 갑니다. 어쨌든 조금 내가 좀 살만해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살만해지면은 그게 이제 연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밖에 나가서 외식도 조금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낮춰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기업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 조금이라도 좀 낮춰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금리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한국은행만 쳐다보고 있어. 언제 낮출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저거 미국이 낮추면 뭐 낮출 수도 있고 근데 부동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러고 지금 서로 지금 질문만 하고 있어.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이죠. 오늘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승률이 2%를 찍었대요. 그 말은 뭐냐? 이 원래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딱 볼 때 물가가 잡혔습니다라는 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 2% 초반으로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2%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2% 초반을 넘어서 이렇게 가면 다음에 이제 1점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물가가 잡힌다는 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고 지금 뭐 돈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장난 아니죠. 물가. 뭐 이렇게 비싸? 할 정도로 지금 정말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장에 돈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릴 명분이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떤 분들은 한국은행이 이번에 낮췄어야 됐다. 다음번이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낮춰야 되는 거는 앞으로 2달인데 그러니까 10월에 낮춘다는 거는 이제 지난번 대비 이제 2달이 뒤에 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괜히 이게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물가가 내려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이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다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선 한번 누르고 간다. 한번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집값 떨어지는 건가 어떡하지? 저 괜히 샀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신기하죠. 왜냐면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한 달 전에 현장 가보시고 집 사러 가셨던 분들은 또 얼마나 더 가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없을 텐데 이게 고작 한 짧으면 2주, 길면 3주 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의 분위기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조금 진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7월에 막 서울 거래량 막 8,000건, 9,000건을 돌파하고 8월에는 좀 더웠지만 이제 추석 때 되면 이제 거래량 폭발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폭발이다라고 말하던 게 이제 쏙 들어간 거죠.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다. 자, 그래서 지금 정책은 뭐냐면 전세 끼고 집 산다? 그럼 너 전세 대출을 막겠다. 임대인이 집 사면은 임차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얘를 때려야 되는데 얘를 때려. 그럼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아니 집은 얘가 사는데 왜 나를 때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쓰리 쿠션 전략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실 다주택자들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돈 모아서 집을 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격할 만한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요. 물론 대출도 조금 규제하고 뭐 이런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1주택을 내가 그냥 집을 사겠다고 무주택인 사람이 집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라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 1주택 되는 거? 그래 오케이. 근데 야 너 전세 끼고 사는 거는 너도 투자자 아니야. 너도 투기 아니야. 라고 지금 명분을 잡은 거예요. 근데 전세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걸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라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인데 이 거래를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전세를 들어가는 요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요 대출을 받으니까 요거를 이제 쥐어 틀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쥐어 짜면은 전세를 못 들어가겠네 라는 거죠. 전세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의 집은 전세를 못 들어가지만 기존에 소유한 사람의 집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쓰리 쿠션을 보는 거죠. 쓰리 쿠션으로 A라는 사람 집에는 못 들어가지만 B라는 데 가면
가면 되니까 B로 가세요. 여러분들은 B로 가시고 A 너 그러니까 내가 너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길 좀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갭 투자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략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피할 방법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이거 정부가 모르면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이거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피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 낀 집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거 피할 방법은 다 있어요. 있고 못 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번 강하게 땅 때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전세 대환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환대출 규제.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입자가 나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환을 하려고 그래. 그대로. 근데 그것도 지금 막겠다고 하는 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 살지 말고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규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은행들 보고 자율적으로 대출해 주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은행마다 지금 내가 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금리는 안 올리고 상품으로 막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막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신규 전세 대출 같은 것들도 막 규제를 할 것이고 당연히 주담대 같은 것들도 이제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막 DSR을 막 더 강하게 보는 데들도 있고 상품을 막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금리를 그냥 막 1% 막 더 높여버리는 데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임대인 할 거 없이 지금 금융권에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성적이 됐어. 갑자기 지금 엄청 차분해졌어요. 원래는 지금 집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내일이라도 사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지금 뭐 냉탕에 들어가서 지금 냉수 목욕을 한 것처럼 이성적이 되면서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오르기도 참 많이 올랐네.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올랐는데 지금 8월이면 벌써 5개월 올랐네. 거기다가 지금 단순히 생각해도 15% 정도 오른 데들이 많아요. 지금 반년에 15% 올랐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굳이 내가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데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차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공포감까지는 아니에요. 공포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를 우선 일시정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정신차려 보니까 15%가 오른 걸 살려고 했었잖아 라는 생각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최근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에 갑자기 이성적이 됐어. 잠깐만 굳이 날씨도 더운데 내가 임장을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매수 고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자들은 공포감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걱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집을 사러 오던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았었는데 갑자기 뚝 끊겼어요. 예를 들어 끊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굳이 뭐 팔아야 돼? 라는 생각에 이런 공포감까지는 안 들어요. 그 정도로 뭐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당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 압박을 하고 뭐 종부세를 막 억을 때리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팔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절대 안 팔아야지라고 했던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면 꽤 오르긴 했어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많이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 뭐 단지들을 말하긴 뭐하지만 최저점 대비 뭐 40% 오른 동네들도 있어요. 40%, 50%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50%가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많이 회복을 한 거잖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팔아야 되나? 정리를 한번 하고 다른 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매수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 그럼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매수자분들은 지금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관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지켜보려고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켜본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말 그대로 보통 관망이라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봐. 안 보면서 이제 관망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죠. 지금은 해야 될 건 명확합니다. 뭐냐면 이 급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대책 정도로는 뭐 시장에 막 변화가 일어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지금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센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단기적인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마음을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약간 좀 이성적인 게 됐으니까 거기다 지금 금리도 어쨌든 1%가 올랐어요. 한 달 전에 집 산 사람하고 똑같은 집을 사는데 어쨌든 이자를 더 내야 돼. 몇십만 원을.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좀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요럴 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가야 된다.
가긴 가야 됩니다. 뭐 임장을 가시든 뭐 전화를 돌리든 해가지고 핵심은 뭐냐면 매물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왜냐면 지금 심리의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계속 뭔가 타겟을 어디 하나를 잡아가지고 계속 매물을 이렇게 뭐랄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계속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3개월 뒤에 연락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뭐 돌아다니실 분들은 뭐 돌아다니시고 뭐 전화를 하실 분들 막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어때요? 지금 혹시 그 매물들 뭐 조금 뭐 조정 가능할까요? 뭐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금매로 좀 이렇게 좀 깎아주시면 제가 좀 살 마음도 있는데 하면서 약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는 계속 유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매도자가 엄청나게 우위인 시장들이었거든요. 특정 단지들은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려다가 빠그러진 것도 정말 많고 뭐 그 앉은 자리에서 뭐 몇 억 올리는 경우들도 많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매도자 우위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약해질 확률이 높아진 거죠. 약간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전에 살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뭐 협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안 나오던 어떤 그런 층이나 향이나 어떤 동 같은 게 나올 확률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물건이 쏟아진다 이게 아니라 그래 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늘어난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언제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언론에서 어떻게 됐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가면은 약간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현장을 좀 컨택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또 무슨 뭐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시장에 충격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매물이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정말 무슨 개인 사정에 의한 급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지켜본다기보다는 한 발 더 좀 현장에 좀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럼 언제 뭐 결정이 좀 날까? 우선 지금 10월 11일에 금통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금리 인하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잡힌 걸로 지금 8월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럼 9월도 어쨌든 물가가 잡히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뭐 정책이 나오더라도 나올 것이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제 시장의 방향은 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전후로 해가지고 무언가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뭐 싼 게 나오면은 원래 내가 잘 아는 지역이라면 한번 그거는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뭐 또 충격적인 또 막 대출을 막 더 규제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규제 지역을 발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지금은 시장을 좀 대응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